안녕하세요. 건강파 시인입니다. 신춘문예 당선 전략 첫 번째 영상에서 시 제목부터 고쳐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제목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시의 첫 행인데요.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첫 인상이 매우 중요하듯 시의 첫머리에서 심사위원의 관심과 눈길을 확실하게 끌어야만 우선 예심을 통과할 수가 있고 마지막 최종심에서까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신춘문예 당선을 위한 두 번째 전략은 그래서 바로 첫 행으로 승부하라 입니다. 시는 30행 내외로 짧은 운문 형식이기 때문에 심사위원은 한순간의 느낌과 감각으로 작품의 우열을 판단하게 됩니다. 때문에 응모자들은 시의 첫 행, 첫머리에서 심사위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온갖 기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우선 첫 행은 제목과 마찬가지로 이게 뭐지? 하는 궁금증을 갖게 하고 이 사람 보통이 아닌데 발상이 남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낯설고 비범하게 도입부를 장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춘문예 당선작 중에는 이런 발상이 남다른 감각적인 문장의 첫 행이 적지가 않죠. 농담은 껍질째 먹는 과일입니다. 2022년도 조선일보 당선작 고성경의 럭키수프의 첫 행인데요. 어떤 느낌이 오나요? 껍질째 먹는 과일은 일상적인 구절이죠. 하지만 주어를 농담이라는 추상명사를 붙여 한순간에 신선함을 불어넣는 기발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행이 이 정도의 감각이라면 심사위원의 신뢰를 얻어 본문에서 이에 상하는 내용과 표현이 이어지기만 하면 다른 작품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죠. 죽는 사람들 사이로 날마다 비가 내린다. 2022년도 세계일보 당선작 어신윤리의 비오는 날의 스페인 첫 행입니다. 죽는이라는 단어가 주는 섬뜩한 분위기와 함께 내용이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첫 행인데요. 이 시의 본문에는 첫사랑의 정기구독은 해지했다. 꽃병에 심야버섯을 꽂았다. 불꽃이 튀어도 겁나지 않은 나이는 이벤트였지 같은 깊이를 더하는 감각적인 표현의 단문들이 긴장과 사유를 우려내면서 비가 내리는 풍경 속에서 구성해가는 사람살이의 외관과 생태와 속성이 인생적 깊이를 함축하고 있다는 평을 얻게 되었죠. 어쩌면 첫 행에서 던져놓은 죽음의 이미지가 생의 파노라마를 더욱 환상적으로 깊이 있게 만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너의 눈 안에는 열매를 맺으려 하는 나무가 있다. 2021년도 한국경제 당선작 차원선의 유실수의 첫 행도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문장입니다. 나는 자궁으로 돌아가는 중이다. 2021년도 국제신문 당선작 박소미의 고독사가 고독에게의 첫 행입니다. 이들 당선작의 첫 행이 갖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시의 첫 행이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문장 형태의 이러한 첫 행도 그러나 주어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나는 자궁으로 돌아가는 중이다. 첫 행은
문장의 주어가 1인칭인 경우죠. 그러나 농담은 껍질째 먹는 과일입니다. 첫 행은 3인칭의 명사어가 주어인 사례입니다. 대상이나 어떤 것을 마치 정의 내리듯 하는 수사법인데요. 어쨌든 이러한 첫 행의 간결한 문장 형태는 유인력과 흡인력이 커서 인기를 끄는 기법이라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낯선 하나의 문장으로 된 시의 첫 행은 유명 시인들이 일찍부터 구사해온 기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가난이야 한낱 남루에 지나지 않는다로 시작하는 미당 서정주의 무등을 보며가 그런 류의 대표적인 작품인데요. 가난이라는 추상명사가 주어인 형태죠. 나는 시방 위험한 짐승이다로 시작하는 김춘수의 꽃을 위한 서시도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낯선 첫행입니다. 이 첫행은 주어가 1인칭인 유형이죠. 시의 첫행, 첫머리의 유형은 이렇게 화두를 던지듯 또는 무슨 의미인지 한참을 생각해 보라는 듯 낯선 의미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이런 형태가 제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유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유형으로는 시의 첫머리를 산문형으로 시작하는 경우이죠. 한동안 신춘문예에 산문시가 유행을 하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무슨 뜻인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난해한 산문적인 진술로 시작하는 형태라고 하겠습니다. 나는 토끼처럼 뭉클이고 앉아 형의 작은 입을 바라보았다. 그 입에선 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형한테선 지난 여름 바닷가 냄새가 나. 이름을 모르는 물고기들 몇 마리 그 입속에 살고 있을 것만 같다. 무너지는 파도를 보러 가자, 타러 가자. 말하는 형은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로 시작하는 2021년도 동아일보 당선작 이건석의 여름의 돌이 산문으로 시작하는 이런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눈을 감았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국가를 떠올리면서 습한 냄새를 맡으면서 안개 속으로 뛰어들면서 길거리의 새를 하나둘 세면서 걸어 눈이 마주쳐도 날아가지 않는 새, 발로 바닥을 밟아도 도망가지 않는 새, 까만 눈동자를 쳐다보다가 넘어졌어. 까맣게 피멍이 들었어. 2022년도 한국일보 당선작 오사나의 시더보트도 이런 산문 형태의 도입부입니다. 시의 첫행의 유형은 위의 두 가지가 대표적인 유형인데요. 이 외에도 시의 첫행이 하나의 단어를 중심으로 수식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노천명의 시 사섬의 첫행,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같은 유형인데요. 짐승이란 단어를 수식하는 문장 구조로 이루어진 첫행이죠. 다음으로는 가정법으로 시작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소월의 시 먼 훗날의 첫행,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같은 유형이죠. 마지막으로 시간이나 공간 또는 이 둘이 어우러지는 유형을 들 수 있습니다. 중국 부채를 유럽 박물관에서 본다로 시작하는 2022년도 동아일보 당선작 경유지에서나 내 방엔 뜯지 않은 택배가 여러 개 있다로 시작하는 2022년도 문화일보 당선작 상자놀이는 시 첫행의 공간을 시의 배경으로 설정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공간이나 시간을 채팅해서 제시하는 형태는 동양서정시 작법의 원리인 선경 후정의 전개 구조를 갖는 시 형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의 배경이나 상황을 제시를 한 뒤 이를 배경으로 하여 시인의 생각을 풀어나가는 방식이죠. 신춘문예 당선 전략 두 번째로 시의 채팅에서 궁금증을 유발하는 기발한 발상의 시적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시 제목과 본문과의 관계는 은유적 관계가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은유에는 거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죠. 그러니까 본문이 제목을 은유하는 관계에서 거리의 정도를 말하는 것인데요. 제목 A는 본문 B다라는 식으로 본문이 제목을 설명해 주는 형태는 거리가 가까운 은유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가까운 거리의 은유 방식이 아니라 제목과 본문과의 거리가 조금은 먼, 조금은 낯설은, 조금은 이해가 선뜻 되지 않는 그런 식의 은유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를 생소한 의미의 다른 B로 은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낙엽이라는 제목에서 낙엽을 쓸쓸한 조락으로 풀어내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김광균의 추일서정에서처럼 낙엽을 망명정부의 지폐로 은유해보는 방식이죠. 그런데 요즘 신춘문예 당선작에 많이 보이는 하이브리드 계열의 혼종시는 A는 B다라는 단순한 은유 방식이 아니라 A는 B다라를 주축으로 하면서 C 또는 D를 혼합, 병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 시가 더욱 낯설고 난해하게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시를 좀 더 깊게 읽어보면 읽는 재미가 쏠쏠한 경우가 많습니다. 2021년도 전남매일 당선작 개미들의 천국의 경우 공원 청소부인 아버지와 공원 길바닥에 집을 둔 개미가 동일시되는 한유로 우선 삶의 비애와 불안을 그린 작품인데요. 착상이 남다르죠. 그러니까 도입부는 아버지와 개미의 불안한 삶이 그려지고 중반부에서는 아버지의 바닥의식을 표출하며 뒷부분에서는 바닥의 삶에 대한 비애와 연민을 그려내고 있죠. 한눈에 읽히는 작품은 물론 아니지만 공원 청소부인 아버지를 바라보는 나의 슬픔이 절제된 표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은유를 통해 먹먹하게 전이되는 힘을 발휘합니다. 이번 영상은 시의 채팅에 대해 고민을 하는 시간이지만 신춘문예 당선작을 만들기 위한 시간인 만큼 시의 마무리를 하는 기법에 대해서도 한 가지 팁을 드릴까 합니다. 시를 마무리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독자의 몫을 없애버리는 완벽한 마무리가 아니라 전개될 무언가가 더 있을 것 같은 가능성과 여운을 남기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시가 자기 주장을 강요하거나 시적 정황이나 정서를 다 말해줘 버리면 독자의 역할이 없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정서적 파장이나 울림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단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신춘문예 당선작 중에서 비교적 짧은 시에 속하는 2014년도 문화일보 시당선작 최찬상의 방가 사유상은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작품입니다. 불필요한 꾸밈을 제외한 힘의 낭비가 없는 시라는 좋은 평을 받았는데요. 시의 시작과 마무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상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시를 감상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사유상 채찬상 면벽한 자세만 철로 남기고 그는 어디 가고 없다. 어떤 것은 자세만으로도 생각이므로 그는 그 안에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겠다. 한 자세로 녹이 설었으므로 천갈래 만갈래로 흘러내린 생각이 이제 어디 가닿는 데가 없어도 반짝이겠다. 아직까지 금가파 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종 모양의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